감염병 시대 선생님들 안녕하신가요? 이 시대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은 수업 설계에 있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해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기술적인 측면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저는 아이들 마음 상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른들도 정말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충격은 무엇보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삶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내 삶을 밝혀라 프로젝트로 한 학기 동안 고3을 대상으로 설계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가치 체계를 수립해보는 거예요. 바로 독서를 통해서요. 고3인지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올리는 용도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업 결과물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작품 제작 일지로 작가 노트와 같은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술 창작물, 실기평가입니다. 차시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이에요. 프로젝트명은 일명 내 삶을 밝혀라입니다. 첫 번째 표현 주제 선정 단계입니다. 독서를 통해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 찾는 연습 단계입니다. 미술 작품과 시에 나타나는 소재를 비교 분석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 계획 단계입니다. 참고 작품을 수집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표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아크릴 무드 등을 제작하는 창작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성한 작품 사진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완성한 작품을 자기 평가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1단계와 2단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을 제작하기 위한 표현 과정이나 신박한 표현 기법 등의 설명은 이번 발표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서 연계 수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이자 조금이라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열기 첫 번째, 연령별 주요 삶의 문제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1차시 정도로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루어졌고 제가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된 이유, 수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칠판에 긴 선의 열차를 만들어 보고 연령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습니다. 칠판에 모두 작성해 본 뒤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체계는 무엇이니? 그리고 이 문제에 맞닿았을 때 어떤 가치체계를 따를 거니?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얘들아, 가치관이 뭔지 아니? 가치관이란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직업관, 가족관, 경제관, 연애관, 결혼관 등등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가치관 월드컵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내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돈이 최고다라는 얘기 꼭 하거든요. 또는 요즘 어른들의 영향일까요?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최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치관에 대한 이해, 가치관의 종류 등을 파악하고 나면 표현 주제 선정 단계로 나아갑니다. 표현 주제는 즉 나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내가 읽은 도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읽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고3인지라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죠. 또는 다른 교과목을 필독서로 읽은 책을 선정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수업해본 결과 자기 개발서나 수필집보다는 소설과 같이 서사가 있는 도서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요 행동이 결국 자기 가치관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활동지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책의 주요 정보를 기록하고요. 소설이라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책의 주요 등장인물과 그의 가치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개츠비의 데이지는요. 개츠비의 자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보다 값비싼 셔츠를 보며 감탄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를 통해 그녀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사랑보다 물질이 앞서는 경제관이 우위에 있는 여성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가장 유사한 인물은 누구인지 또는 자기의 가치관에 가장 반하는 인물을 정해보고 그 이유를 작성해봄으로써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생각과 다짐을 기술해봅니다. 이 도서자료 보고서 활동지는 작품 제작 일지에 수집합니다. 활동지 자체를 부착할 수도 있고 새롭게 꾸며도 된다고 했습니다. 단 활동지에 기록된 모든 평가 영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은 도서 모모를 선택했어요.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삶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겠다는, 즉 여유라는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고3이라는 입시생 신분이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까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가치관을 수립했을 겁니다. 학급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가치관을 선택했는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선생님들께 이 활동에 멘티 멘터 앱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바로 작성할 수도 있고 교사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학급 대표가 나와서 칠판에 적어가며 의견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이과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과반 학생들이 선택한 주요 가치체계는 이와 같았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깜짝 놀랐던 시간이기도 했죠. 여기부터 좀 시간이 들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기간에 이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가치체계를 표현한 미술 작품과 시를 찾아 매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고민이 꽤 많은 예술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지점이 소재 찾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선택한 작품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매칭한 리스트를 토대로 새롭게 작품을 짝지어 보기도 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존의 지식을 연결하여 응용하는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매칭 리스트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 매칭 리스트에 있는 작품을 토대로 논술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논술평가에 임합니다. 그 전에 미술 감상 수업을 1차시 진행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현대시 수업 등에서 소재 찾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데 미술 수업에서는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논술평가의 핵심은 소재 찾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감상 수업 활동지는 이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전 대립미술관에서 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제공받은 그 시트를 소재 찾기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학생은 구글 아트 프로젝트 등의 앱을 통해서 작품을 찾고 작품의 기본 정보, 소재 찾기, 의미 찾기, 작품의 내 삶을 투영하여 성찰문 작성하는 평가 영역을 준비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말 준비를 잘해왔어요. 제가 매칭한 것보다 더 흥미롭게 작품을 찾아온 친구들도 많았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깊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건데요. 미술작품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미술 창작, 아크릴, 무드 등 제작하기, 완성된 작품 사진 촬영하기, 비평문 작성하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서 작성하는 것, 사진 촬영하는 것, 비평문 작성한 것, 이 세 가지는 작품 제작 일지에 역시 수집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창작 과정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죄송하고요. 작품의 완성물은 이렇게 교내 블룸 예술공감터에 전시했습니다. 라이트 아트인 만큼 빛이 다한 전시인 것 같아요. 입체 조형물로 꾸며놓으니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작품 제작 일지를 작품과 같이 비치해 놓으니 작가 노트 같기도 하고 학생들의 작품 제작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피타고라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피타고라스 된다. 그 피카소. 이 무드등처럼 학생들의 인생에서 자기가 세워본 가치관이 하나의 빗줄기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요. 이상 제 수업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